계속 간호사만 하고 있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거라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10년 동안 헤맸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어요. 저는 원래 수술실 간호사였고 수술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병동 간호사를 해봤어요. 병동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이 간호업 특성상 조직 문화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것들이 많았고 이 나이트를 계속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상 조금 힘들다. 그리고 직장 말고 나는 프리랜서로 조금 더 사업적으로 나중에는 풀어가고 싶은데 그게 간호사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뭐 요양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주간보호센터 하시는 분도 있고 요양보호사 학원, 뭐 간호학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별로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이거는 조금 방향을 재설정해야겠는데 하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인생 계획에 따라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임신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어떤 성장 욕구,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고 깨고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컸고 그것들을 여행을 가고 혼자서 어떤 낯선 환경에 나를 던져 넣는 걸로 조금 성장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유럽을 한 달 동안 여행하는 거였거든요. 혼자서. 그 환경에 저를 던져 넣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럽을 정말 가보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도저히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했어요. 제 딴에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주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다녔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다녀와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결심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여행을 다녀왔죠.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제 생각들을 많이 부술 수 있는 계기이긴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예정대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둘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쌍둥이. 근데 저희 집에 쌍둥이 유전자 없고 일란성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이란성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하나였다면 어떻게든 한 1년, 2년 정도 키우고 부모님한테 맡기고 저는 저대로 어딘가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시 원래대로 뭐 병원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둘을 저 혼자서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었고 시터를 쓰자니 버는 돈이 그대로 나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을 하니까 이제 힘들고 식사 같은 거 신경 많이 못 쓰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양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예상을 했죠. 쉽지 않을 것 같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블로그였거든요. 블로그를 임신 때부터 했어요. 이제 블로그도 그때도 한창 레드오션이다 이랬는데 그걸로 체험단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고 취향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활동을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죠. 육아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 바뀌는 정책이나 정보들 그리고 저는 쌍둥이였기 때문에 제가 또 쌍둥이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블로그는 검색량으로 승부를 보는 어떤 키워드 기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뭘 써도 쌓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제가 제 스타일을 고수를 하면 또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지만 저는 좀 받아들이는 게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성격상 내가 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블로그는 좀 맛을 볼 만큼 봤으니까 유튜브를 해볼까? 해가지고 유튜브로 건너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또 뭐 브이로그도 해보고 또 브이로그를 했더니 뭐랄까 너무 쑥스럽기도 하고 신변이 노출될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 채널을 또 이제 가족들끼리 볼 요량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구독자가 막 모이고 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제 크면 그 개인 정보들이 같이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하다가 접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떤 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쌓여요. 뭐랄까 어떤 대단한 성과가 난 건 아닌데 그래도 해봤다는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해봤고 유튜브도 해봤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어떤 성향이나 제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즐거웠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맞출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했죠. 애들이 크고 나서는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막상 혼자서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돈 받고 할 수 있을까? 공신력이 없는데 나는 그냥 블로거인데 나는 파워블로거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일단 어딘가 취직을 해보기로 합니다. 블로거로 성공하든 유튜브로 성공하든 뭔가로 성공을 했다면 그걸로도 그냥 쭉 밀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못했고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게 나의 어떤 직업을 통째로 바꿀 정도의 성과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계속 다음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봤으니까 세상이 원하는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딱 원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저렇게 점심시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를 한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저희 원래 전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동네고 수요가 딱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이뤘어요. 아예 새로운 업종, 마케팅 업종에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요거는 다음번에 또 따로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 직종에서 원하는 사람의 형태를 찾고 그 구색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는데 한 6개월 정도가 들었어요. 전 마케팅 경험은 있으니까 필요한 자격증이나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고 막 뭐를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공모전도 참여를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저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그려내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력서를 냈고 2군데에서 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더 고민을 하다가 연봉은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기가 왠지 나랑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곳에 들어갔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인정받는 것도 좋았고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그곳에 어떤 세계관에 녹아들어서 함께 하는 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나의 첫 목표는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포트폴리오나 내가 해내야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경험을 쌓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이제 인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변에 직장 내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제 엄마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과 그 과정에서 이제 자꾸 잃어가는 나의 건강 숨이 안 쉬어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워낙에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잘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휘몰아치듯이 이제 엄청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을 하고 그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때 제일 마지막에 트리거는 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이 막 코피도 흘리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런 저런 것들도 잘 다독여가지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내가 원하던 삶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계기를 트리거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퇴사를 하고 이제 혼자서 일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정말 준비 없이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일을 따보고 싶어도 일을 어떻게 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된대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계속하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퍼널을 짜고 누군가가 나의 이제 서비스를 인지를 하고 맡기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답답해져서 다시 고민을 합니다. 마케팅 일은 괜찮은데 블로그 하나만으로는 좀 먹고 살기가 힘든 것 같고 이미 좀 레드오션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쇼폼이 대세니까 쇼폼을 배워보자 해가지고
짧은 영상 있죠? 숏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강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제 참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날 때쯤에는 일도 한 군데 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랑 같이 대표님이 필요로 하시는 영상 만들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받아서 더 홍보를 하고 더 이제 컨택을 해서 요런 일을 이렇게 늘리면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 벌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사업이 확장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지금도 요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그 당시에 조금 지치기도 했고, 누군가의 것을 해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나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런 거를 함께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여태까지 지나왔던 과정들이 굉장히 나름 그래도 재밌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그냥 나만의 이야기로 두기엔 조금 아까운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지속을 하면서 또 강의 코치 맡아달라 해서 그것도 같이 이제 피드백 주고, 수강생들 하는 거 도와주고, 일거리 따는 거 같이 또 도와주고, 제안서 보내는 거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같이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열려있는 시장이고 지금 가능성이 매우 무궁무진하구나. 여기서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블로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었어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왜 하고 싶지 않지? 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저는 세상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어. 그냥 해서 뭔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또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슈퍼 마케팅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을 제가 원하게 된다면 또 할 계획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근데 항상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제가 거쳐온 과정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너무 많은데 그게 항상 고민이죠. 예를 들면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력 단절 대신 여성분들에게도 방법을 얘기해드리고 싶고, 왜냐면 이 디지털 마케팅 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찾은 나름의 방법이잖아요. 되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경력이 단절되셔도 이쪽으로 조금 풀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직장인 부업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랑 좀 같이 움직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았는지, 저는 제가 했던 도전들이 헛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성장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계속 간호사만 하고 있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을 거라서, 그런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용기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뭐 어때?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장 다녀야 되고, 좋아 보이는 직업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거든요.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어떤 것에 대한 우월감이나 어떤 열등감이나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인정욕구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들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사람인데 뭔가 아쉬운 거죠. 그 기존의 어떤 일만으로는.